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념채소 관측팀장을 맡고 있는 신성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 지난 2025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양념채소류 수급 주체들에게는 매우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전년산 단경기 수급 불안과 2025년산 수확기 기상 및 생육여건 변동폭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급 흐름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 식탁의 필수 식재료인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의 최근 수급 동향과 특징,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2026년산 상반기 전망과 올해 수확을 앞둔 2026년산에 대한 공급 전망,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이 양파 생산량과 재배 면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생산량은 재배 면적에 따라 증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약 136만 톤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약 126만 톤 수준으로 생산 규모가 다소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은 이제 마늘 생산 동향입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2015년 약 2만 1,000헥타르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다소 반등은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익성 저하로 재배 면적이 다시 감소하며 최근 재배 면적은 2만 3,000헥타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마늘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폭보다 생산량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마늘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프 제일 위에 보시면 마늘 전체 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마늘 품종별로 단수를 살펴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대서점 품종이 다른 남도종이나 한지형보다는 압도적으로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전체 재배 면적 중 품종별 비중을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대서종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지만 2025년에는 55%까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량 높은 대서종 품종의 확대로 마늘 단수는 그 과거부터 이제 증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그 수확량 높은 대서종 품종의 비중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고추입니다. 건고추 같은 경우는 2010년 약 4만 5천 헥타르 수준이었으나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아시다시피 건고추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데 노동 투입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재배 면적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2025년에는 2만 6천 헥타르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은 2010년에 약 10만 톤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1,000톤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파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오른쪽에 대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파의 재배 면적은 2010년 11,000헥타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5년 14,000헥타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다른 양념 채소류와는 다르게 연중 이제 작형별로 지역이 바뀌면서 생산이 되고 또 이제 전년산 그 가격에 따라 이제 재배 면적 증가폭이 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양호했고 그리고 타 품목 대비 재배가 수월하면서 다른 작목에서 대파로 작목 전환하면서 재배 면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2025년 43만 톤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한번 우리 그 양념 채소류의 수입 동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채소류의 수입량은 대체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수입량은 감소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은 그 감소한 공급분을 채우기 위해 수입량이 증가하는 역외관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수입이 되느냐에 따라 그 수입 동향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왼쪽 위편에 있는 양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신선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파는 그 국내산 생산이 증가할 때는 수입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 국내산 생산이 감소할 때는 수입이 증가하는 역외관계가 대체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냉동 형태나 건조 형태 또는 소스류와 같이 가공 형태로의 수입 비중이 높은 아래편에 있는 건고추나 대파에 같은 경우는
국내산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약간 생산량과 비탄력적인 관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품목들의 수입, 이러한 품목들은 주로 뭐 가공업체들과 같은 대량 수요처에서의 수요가 이 수입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한번 2025년 양념채소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념채소류는 대체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가격은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은 양파 같은 경우는 2025년산 생산량 증가로 수확기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도 재고량이 많아 현재까지도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건고추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많아지면서 수확기 가격은 낮았으나 9월 이후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후기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고추 오른편의 대파도 2025년 재배 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이제 가격 약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마늘 같은 경우는 2025년산 마늘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산 단경기 이제 수급 불안, 이제 재고가 조기 소진이 되었고 이로 인해 25년산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형성된 수확기 가격이 이제 현재 도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양파와 마늘 소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양파 같은 경우는 소비량은 이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사항별로 살펴보면은 좀 다른데요. 먼저 가군의 양파 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업이나 급식업을 포함한 산업 부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산업 부분의 소비량 증가가 전체 양파 소비량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마늘은 양파와 다르게 전체 마늘 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파와 마찬가지로 마늘도 가군의 소비는 감소하였고 이제 산업 부분 중에서도 외식업과 급식업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늘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부분에서 제조업 부분의 소비량까지도 감소하며 전체 소비량 감소를 주도하였습니다. 한번 여기서 종합해 보면은 양파와 마늘 모두 가군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그 산업 부분 중에 외식업과 급식업의 소비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마늘 같은 경우는 산업 부분 중에서 제조업 부분의 소비량도 감소하며 전체 소비량 감소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건고추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김장용 고추를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지 한번 물어본 결과 원물 형태인 건고추나 홍고추의 형태보다는 고춧가루 형태로의 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량 유통업체의 그 판매량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판매량 자료에서도 원물 형태인 건고추의 판매량보다는 1차 가공된 고춧가루 형태로의 판매량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건고추류를 소비할 때 굉장히 편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원물 형태인 건고추나 홍고추를 사서 건조해서 그다음에 이제 빻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한번 가공이 돼서 사용하기 편리한 고춧가루 형태의 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파 같은 경우는 건고추와는 다소 다른데요. 소비자들에게 대파를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지 물어본 결과 흑대파 형태로의 선호가 이제 과거부터 계속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흑대파 형태로 선호하는지 물어본 결과 흑대파가 신선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대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본 결과 소비자들이 대파를 구입하는데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신선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물 형태인 흑대파 선호가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손질된 대파보다 앞으로도 선호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26년 상반기 전망입니다.
먼저 양파와 건고추 그리고 겨울 대파 같은 경우는 양파와 건고추는 이제 재고가 많고 대파 같은 경우는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이 늘어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은 전평년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마늘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고량의 증감보다는 수확기 결정된 입고 가격이 현재까지 입고 가격이 도매 가격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5년산 입고 가격이 높아서 25년산 저장 마늘이 출하되는 상반기까지는 가격은 전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2026년산 공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2026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중만 생종 양파의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2026년산 재배 면적에 최근 5개년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10% 적은 약 116만 8천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수급 안정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생종 양파 같은 경우는 안정 단계에 있으나 중만 생종 양파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산 가격은 이제 전년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공급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수입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최근 5개년 중 최저 단수와 최고 단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생산량이 2025년산보다는 최저 3%, 많게는 15%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육 상황에 따라 생산량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 생육 주체별로 이 생산량에 대한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수급 주체별로 세심한 생육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마늘입니다. 2026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은 한지형의 경우 약 3% 감소하였으나 대서종을 중심으로 난지형은 전년보다 1%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재배 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량은 정년보다 많은 약 29만 6천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생산량은 수급 안정 기준으로 본다면 안정 단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6년산 마늘 가격은 그래도 전년보다는 다소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마늘 수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제주도의 경우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수확 초기 물량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확 초기 가격의 변동성은 다소 클 것으로 나타나나 26년산 마늘 수확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마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건고추 2026년산 재배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고추의 2026년산 재배 면적은 이제 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서 재배 면적 감소세가 고착화되며 2025년산과 평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고추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오른편에 2026년산 대파 재배 면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했던 대파는 이제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낮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 재배 면적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25년보다 약 5%가량 감소하였고 작형별로 봐도 봄 작형과 여름 작형의 대파 모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제외한 마늘과 건고추, 대파의 향후 10년간 재배 면적은 현재 재배 면적 수준에서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면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 약 17,000헥타르 수준에서 다시 이제 재배 면적이 증가하며 2035년 18,000헥타르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산량의 변화는 이제 자급률의 변화로도 나타나는데요. 재배 면적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양파의 경우 자급률은 이제 2026년 같은 경우 이제 87% 수준까지 감소하나 2035년에는 약 89%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늘은 약 80% 초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한 건고추와 대파 같은 경우는 건고추 같은 경우는 약 48%에서 45% 수준, 그리고 대파는 자급률이 이제 90% 이하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